자, 오늘 아마 방송을 보기 전에 포털 등을 보셨던 분들은 가장 기분 나빴던 뉴스가 문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리얼미터 기준 30%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를 보고 좀 분노, 어떤 분들은 좌절, 어떤 분들은 낙담, 어떤 분들은 막 화가 나셨을 텐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라고 보기 때문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좀만 언급을 할게요. 문 대통령 지지율이 6.4% 급락했답니다. 37.4% 취임 후 최저치라고 하는데 근데 이 여론조사는 이 헤드라인으로만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지지율을 뺀 사람들이 누구냐를 봐야 돼요. 첫 번째, 호남권에서 13.9%가 빠졌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3%가 빠졌습니다. 진보 측에서 7.8%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하락하는 원인이 호남과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이에요. 그럼 답이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으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건 윤석열을 징계하려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금 뭔가 이렇게 너 잘못했다고 비판하기 때문에 빠지는 지지율도 있지만 그 지지율 중에 상당 퍼센테이지는 뭐 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자르지 않고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지지층의 답답함이에요. 오늘 여론조사는 딱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조국 장관 관련한 그 어마어마한 사태가 났을 때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를 안 빠졌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게 지루하니까 결국 임명권자는 대통령 아니십니까? 어떻게든지 윤석열 해임하십시오라고 하는 지지율이 그냥 바로 반영된 거예요. 요거는 반대로 말하면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죠.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 총장이 1위 나왔었던 거. 근데 야권에 후보 아무도 없이 하나 나와가지고 1위 한 거랑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왜 밀리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 정말 뭐 정책이 문제가 있어서 어떤 뭐 정부의 문제가 있어서 지지율을 빼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하거니와 다음 주에 윤석열을 진짜로 징계를 해서 해임시키는 정도까지 간다면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은 오를라요. 오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소위 회복 탄력성이 많은 그런 수치가 지금 빠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한편으로 좀 하락해 보이는 것 이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음 주 조사에서는 결집력이 더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수 있죠. 네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네. 네. 내가 지지해야지 이렇게 되는 네네. 것도 있죠 분명히. 그 기사 제목이 보면은 지지율 급락에 청와대 무거운 침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지율이 지금 올라갔을 때 청와대가 우리 3% 올라갔으니까 땡큐 이렇게 말한 적 있나요? 없죠. 근데 마치 그 기존에 아무 반응 없었던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을 때는 무거운 침묵이라고 하고 올라갔을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는 거 보면 이것도 결국은 뭐 그러니까 주관적 판단을 마치 객관적 그렇죠. 시각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들 참 고생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론조사 중에 누가 더 잘못했냐, 뭐 추미애, 뭐 윤석열 어쩌고 대부분 보면 추미애 장관이 잘못했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를 줄여 보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들은 대부분 추미애 잘못했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이 해임되고 나면 다 해소될 것들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나 문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은 해소될 것들이라고 봐요. 당연히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어쨌든 이 지지율에 관련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들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검찰 개혁이나 문재인 정부의 이 여정에 있어가지고 지지율이 뭐 지금 떨어진 지지율도 역대급입니다. 4년차 지지율 37%면은 모든 대통령 통틀어서 가장 높은 지지율이에요. 이것마저도.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그 저번에 한번 그런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문 대통령 개인 지지율도 있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를 임기 끝날 때까지 빼지 않겠다고 했던 숫자가 그 당시에 한 40%좀 나왔고요. 물론 그런 분들은 지금 지지율 자체를 계속 지지를 하고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나온 지지율은 고난을 쓰시오. 국민들은 디테일에 굉장히 강력하지 않아요. 윤석열을 임명했으니까 윤석열 자르는 것도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뭔가 이 상황이 되게 답답한 거죠. 이를테면 윤석열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인데 그자가 문재인 정부 일원으로서 막 저렇게 반란을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처분을 하지 못하지라고 하는 지지율들이 답답함이 당분간 유보 이런 방식으로 갔을 가능성이 100%라고 보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주로 지지율 뺐던 곳이 호남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이라고 보면 요거는 그렇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면 끝난다.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1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어제 법무부 쪽에 논리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법원이 조미연 판사 등의 판결 등을 통해서 윤석열한테 이렇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지금 직무정지 시킬 필요가 있어? 총장직하게 내버려 둬야 돼. 이런 논리였단 말이에요. 굳이 징계위원회가 열릴 건데 이런 논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을 직무를 복귀하게 만들면서 한껏 윤석열과 검사들과 국민의 짐이 뭐랄까 사기를 높여진 측면이 있어요. 법원도 봐라. 윤석열이 직무정지 당할 정도 아니라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데 법원의 논리를 보니까 법무부 측 반응은 그래요. 법원의 논리라면 어떤 경우에도 총장 직무해제 못한다.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 그러니까 제대로 완전 뼈 때리는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었죠. 그러니까 그 직무 이 기각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업무 수행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가 모였다라는 것이 검찰, 법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검찰총장 한 명 없다고 해서 업무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럼 너무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결정권이 없는 사람들로 완전히 만들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고 하는데 무슨 손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이제 총장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검찰의 수장이 이런 그 해임이나 이런 징계를 받는 거에 대해서 스크래치, 자존심이 상할 수는 있겠지만 이 자존심 상하는 것이 법 위에 놓일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윤 총장의 자존심 상하는 건데 자존심 상하는 게 법을 어겨도 된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는 좀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 이걸 그 이옥형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을 이제 제식으로 해석하면 가장 쉬운 건 그러면 검찰총장이 어떤 부당한 짓을 하더라도 조직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도 국회 탄핵으로 업무가 정지됐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탄핵이 탄핵을 인용하는지 기각하는지 결정 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조직의 장이라 하더라도 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문민통제의 개념에서 검찰총장이 잘못된 방향이나 부당한 행위를 하면은 직무배제를 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법원이 이상한 논리로서 그 결정을 했다고 비판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조미연 판사가 너무 이제 뭔가 좀 몸을 사리는 것 같은 검찰 건드리면 나도 앞으로의 판사나 변호사 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것 같은 사실상 조선일보 등의 협박이 굴복해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한 나라의 수장 대통령도 직무정지를 시켜서 나중에 탄핵 심판에 대한 절차를 거치는데 검찰이 전체가 받는 불이익 때문에 이거 풀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그 말처럼 법원 논리라면 어떤 경우에도 총장을 직무정지를 못 시킨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어떤 집단 조직으로만 봤을 때 이 정의연주 KBS 사장에 대해서도 뭐 그때 배임 그것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정의연주 사장이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법원이 권고한 사항에 받아들였는데 KBS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직무정지를 시키는 상황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라고 행정소송을 냈는데 그때는 법원이 안 받아주고 지금에서 윤석열 것만 받아주는 것도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저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뭐랄까 양쪽 다 선택적으로 뭔가를 택하는 사람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법을 또 촘촘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직무정지를 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얻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총장직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는 피해가 더 크냐
검찰이 받는 피해가 더 크냐를 생각하지 않은 정말 이상한 판결이라는 거죠 이게. 그 이제 KBS 전 정현주 사장 같은 경우는 어떻든 그 세금 소송 관련해 가지고 그걸 이제 중도에 합의를 받다는 취지 때문에 이제 해임 처분 받아서 그걸 이제 효력 정지하려고 했는데 기각됐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떻든 간에 법원이랑 그 재판 과정 속에서 합의 본 걸로 징계 처분 받아서 하는 경우도 그 해임된 거를 정지시켜주지 않아서 안 왔는데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사안 자체가 되게 중대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를 인용해 준 거는 뭐 이렇게 사안이 달라가지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 정말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재판장께서 어떻든 간에 법원에서 정말로 뭐 검찰 조직이 뭐 다른 기관 못지않게 중요할 텐데 어떻게 이 민주적 정당성보다 조금 더 우위에 검찰의 독립성이 우위에 있는 듯한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든 간에 우리 입장이 아니라 어떻든 간에 계속 이제 법원의 그 형식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혼란이 계속 가중되는 것 같아서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판사님도 본인이 이걸 이제 내용을 쓰시면서도 이게 말이 맞나라고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약간 이제 그 영원히 이탈한 내용을 쓰지 않았나. 그러니까 내용들을 저도 좀 보면은 정치적 사법적 독자성이 민주 통제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형식으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직무 집행정지 권한에 검찰총장은 더 엄격하게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조목조목 해서 한 건데 그거 자체도 더 엄격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검찰은 형사사법의 기능으로서 독립 정치적 중립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그 지휘 감독에 복종을 하는 것이 맞지만 독립성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나중에는 또 근데 너무 독립성을 강요하면 안 된다. 뭐 독립성이 중요한데 독립성 너무 강요하면 요구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저희가 가끔 저도 방송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와 있으면 물어보잖아요.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나요? 혹은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는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오를 때 파세요라고 말을 해요. 당연한 얘기 아니야?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이거를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데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오르면 팔려고 하는데 누가 사줘야지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사지는 말래. 사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근데 지금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조미연 판사 얘기는 법리적으로 본인이 그 판결을 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법리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서 가장 정치적 판결이다. 가장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지금 문민 통제가 되지 않는 그리고 그 검찰총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법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판결을 해준. 그래서 아쉽죠. 이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했겠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징부를 계속 수행하면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데 있어서 그럼 속된 언어로 표현하면 뭔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시켜놨는데 전략적인 부분도 분명히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윤석열의 소송이 인용이 됐을 경우에 받는 정책 리스크를 생각했다면 차라리 직무정지 없이 바로 징계위원회에 갔어도 저는 별 문제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약간 전략적인 미스가 왜냐하면 윤석열이 개선 장군처럼 그 5시 넘어가지고 출근하는 모습이 언론상에는 윤석열 별 문제 없네. 법원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네라고 선동하기 딱 좋은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한번 동원하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양심 있는 검찰총장이라면 물러납니다. 제가 이런 혐의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제가 물러나는 게 검찰 조직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물러나는데 윤석열이라는 독특한 캐릭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국민들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전무후무한 캐릭터예요. 자기 임명권자의 시그널은 분명하잖아요. 말하지 않았지만 너 검찰총장 자격 없어 보이는데라는 시그널이 추미애 장관 등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독재 정권이었으면 당연히 조용히 물러나죠.
인사권자에게 신임을 받지 못함으로 더 이상 총장직을 수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물러날 텐데 얘는 순간에 갑자기 반문이 돼가지고 반민주당이 돼가지고 계속 지금 깃발을 휘날리고 있는 가장 정치적 총장의 그리고 입장이 돼버렸거든요. 가깝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만 하더라도 지금 박지원 장관이 빨리 보고하러 들어가는 일이 많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은요. 저희가 알아보니 이러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카드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어찌 보면 정말 우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의 한계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 열을 받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을 내재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이게 본인이 신봉하는 법치주의다. 그것 때문에 지금 국정원 이용하지 않고 기타 권력기관 이용하지 않는데 답답하지만 저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추미애 장관이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발동해서 한 것은 뭐 나중에 이게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부담스럽겠지 이렇게까지는 고민 안 하신 것 같고 전략적으로 미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큰 틀에서 잔머리 굴리지 않고 나는 원칙대로 가겠다. 징계를 하려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 절차를 방해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고 절차대로 진행된 것 같고요. 저는 요즘에 계속 그 언어를 잘 모르지만 직무 배제 명령이라는 법률상의 용어는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정식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거든요. 근데 배제라는 말을 쓰면 마치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배제하면은 누군가 이게 왕따시키고 뭐 이렇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직무 배제 명령이라는 말보단 직무집행 정지 명령, 직무 정지 명령 이 법률상 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새날 방송 책임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레거시 미디어는 아니지만 뭐랄까 조금이라도 이익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방송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대통령 지지율이 주로 빠진 층들을 생각해 보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징계위원회가 연기된 것을 다 이해한다는 우리의 분석일 뿐이고 우리의 목소리가 더 높아야 되는 부분은 이해한다가 아니라 두 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어쨌든 간에 빨리 센 징계해라 라는 목소리는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한테 상황이 이러하니 연기됐겠지만 어차피 우리들의 목소리는 윤석열을 최대한 빨리 중징계해라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목소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윤석열 자체를 징계를 뭐 의미 없이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기세와 기세 싸움이 딱 부딪혀요. 근데 연기했다는 것이 윤석열의 입장을 받아줌으로써 우리가 밀린다는 인상을 주는 건 아니죠. 또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목소리는 세질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에게 오히려 힘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일반 YTN 보는 사람들과 다른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도 우리가 관과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어쨌든 다른 언론사들은 계속 뭐 하나 잡으면 본인들한테 유리하게끔 계속 여론을 조작을 하려고 하잖아요. 제목 장사서부터 뭐 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기에는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윤 총장은 지금 진짜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계속해서 본인이 그 반박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기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오히려 추미애 장관님이나 우리 쪽에서는 그래 알겠어 퉁퉁 쳐주는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 자체가 뭐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그러니까 그 단편적인 거 연합이든 뭐 YTN이든 혹은 TV조선이든 이런 애들이 말하는 내용에 뭐 우리가 밀린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퉁퉁 쳐주면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아까 서두에 있었던 얘기 또 하는 얘기지만 오늘 추미애 장관님은 결국에는 배수진을 치셨다. 우리 진영과 같이 배수진을 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힘을 내면 더 빨리 좋은 결과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판결의 그 가장 큰 폐악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심어준 겁니다. 이런 신화를. 앞으로 검찰총장 되기 전에는 아주 그 정권에 협조할 것 같고
검찰을 개혁할 것 같고 국민의 요구에 다 따를 것 같은데 검찰총장만 되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하나의 근거를 준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어떤 권력도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지휘감독권자, 법무부 장관, 대통령 필요 없다. 검찰총장은 독자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심어줬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나오는 검찰총장은 고분고분합니다. 임명장 받을 때까지. 하지만 임명장 받고 나서 2년 동안은 그 안에 대통령도 무시하고 장관도 무시하고 국민도 무시할 수 있는 작은 독재자, 그 대한민국의 유일한 독재자로 군림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방치되는지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 검사라고 하는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무소불위 권력인데 이 사람에 대한 문민 통제에 대한 이념이랄까요? 사회적 흐름, 역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강관을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총장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검찰을 법무부더라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은, 간단히 말해서 판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 이익과 검사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조미연 판사 되게 실망스러운데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 같고요.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 180석 뭐 하냐 하는 것은 지금 타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9일 날이 공수처 처리가 예상이 되는 날이고 10일 날이 윤석열 징계위원회 그때는 열릴 거 아니에요. 더 연기하면 국민들 속 터집니다, 진짜. 그러면 이게 공수처와 설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날이고 올해 말까지는 공수처장을 세우겠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고 입장이니까 10일 날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한꺼번에 털어질 가능성이, 물론 여권 내에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보다는 공수처 설치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고 10일 날 윤석열을 중징계하고 이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데 이 타이밍에 민주당이 답답해 보이긴 하지만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민주당이 굳이 끼어든다면 민주당이 탄핵 발의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도 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끼어들 자리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안심되는 게 딴소리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추미애 장관을 좀 비판한다든가 나름대로 소신 있다라는 거 하면서 뭐 이러한 사람들도 이제는 말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오히려 내부 결속력을 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추미애 장관한테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왜 했느냐, 전략상으로 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했느냐를 고민해 보면 저는 그 징계 사유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찰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사찰이라는 게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예전 정권 기준으로 보면 도청하고 미행해야 마치 사찰인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일단 이 정보라는 것도 산재되어 있을 때는 객관적인 사실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 학교를 나왔고 무슨 모임에 있고 이게 산재되어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예를 들면 특정 지역 뭐 광주에서나 전주에서는 고등학교를 나왔고 어디 대학교를 졸업했고 무슨 연구에 가입했고 그런 것이 하나로 모아지는 순간 새로운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검찰의 수뇌부에서 수집을 해서 그것이 문서화돼서 다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정말 이게 사찰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판사 개인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판사는 재판을 그렇게 한번 말로 하고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과 이것이 그 판사는 재판을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이 문서화돼서 정리돼서 조직으로 올라가서 공유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정지 명령을 내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꾸로 검찰 입장에서 예를 들면 경찰이 야 영장을 쳐야 되는데 야 그 판사는 스타일이 어때? 그랬더니 경찰들이 다 갖고 있어.
아니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 검사는 어때? 그랬더니 경찰들이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 그 검사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고 술 먹은 다음 날에는 오지 않아서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영장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자료들 경찰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검찰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판사님들끼리 공소유지 검사, 수사 검사와 관련해서 그거를 같이 만들어서 문서화해서 공유하고 돌려요. 그렇게 하면 검찰이 판사님들 잘하고 계시네요. 그건 사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고 또한 뭐 이제 또 좀 더 나가면 저 윤석열 총장 한 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기재부 장관이 있고 국세청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징계권이 기재부 장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 저기 국세청장이 뭔가 잘못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국세청장한테 저기 징계 조사하러 나와봐. 아니면 출석하러 보낼게. 그랬더니 아니 국세청장이 아니 나는 못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대놓고 나 청장이니까 좀 대우를 좀 해줘. 격에 맞는 대우를 좀 해주면 할게.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는데 난 너의 부하가 아니니까 나는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투는 모습을 보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하나, 국세청장이 기재부 장관한테 하나 똑같은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사실은 저는 사찰의 중대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전략적으로는 미스인지 모르겠지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직무집행정지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네.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사실은 이런 큰 전체적인 틀에서 법원이 그걸 봤어야 되는데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큰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자, 이 의제는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새날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윤석열 구속까지 간다 할 정도로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새날 보고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진보층이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시면은 정말 답답해하고 있는 건 사실일 거고 국민들한테 디테일을 가져와가지고 여러하니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는 감정이 먼저 앞서는 거거든요. 평론가들이나 이러이러하다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또 일주일 기다리란 말이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전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 하나 드릴게요. 민주 세력의 여당 지지자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권력으로 눌러버렸으면 끝나는 것들이거든. 근데 민주 세력이 되면은 기존 기득권들이 무서움 없이 덤비거든요. 대표적으로 검찰.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 국민의 여론으로 막 남북 관계가 좋아지거나 코로나 방역을 잘한다거나 할 때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기분 좋은데 심지어 지지층에서까지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 보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이루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같이 가시는 거죠. 민주 세력의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한 번쯤은 가끔씩 느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또 가져와야 되고 정권을 뺏기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뼈저린 깨달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민주당도 열심히 하고 법무부도 열심히 하고 밀어줄게 힘내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과감 없이 때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 아젠다 끝내